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목별 비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뤄야 될 것은 주택은 어디까지, 주택 몇 개,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지요. 자, 첫 번째 공동소유주택 있죠.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 세목별로 비교를 해보면 취득세에서는요.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소유로 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냐 아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1세대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이때 중과세가 결정되죠. 그때 우리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소유로 봅니다. 각각 소유한 걸로 보겠다. 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자 1세대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이 다르고, 종합부동산세도 한 세대의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과세 표준 계산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보유세는 역시 공동소유 주택은 각각 소유로 보겠다. 지분의 크기에 상관없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의 임대사업자는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면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혜택을 주거든요. 이때 공동소유주택은 어떻게 볼 거냐? 지분이 큰 자 소유주택으로만 보겠다. 지분이 큰 자 소유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는 지분이 적은 자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런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이다. 예,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다. 두 사람 이상이다. 이럴 때는 자, 그때는 각각 뭘로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때 각각 주택으로 보되 다만 두 사람 중에 협의를 해서 한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임대사업에서는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는 지분이 부한 자, 큰 자 소유주택으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사람 이상 50%다. 그럴 때는 각각 소유로 보되 두 사람이 협의해서 한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요거 다음 양도소득세에서 공동소유주택 있죠. 공동소유주택은 각각 소유로 봅니다. 각각 소유. 그래서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는데 다만 이런 경우 있죠. 예외가. 자, 동일한 세대원이, 즉 이를테면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주택을 하나를. 근데 그걸 각각 소유로 보면 한 세대에 주택이 두 개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비과세 못 받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각각 소유로 보는데 다만 동일한 세대원이 공동부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을 때는 1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남편과 부인이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그냥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럼 동일한 세대원 그런 단서가 없으면 공동 소유주택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점검하시고 다음 두 번째, 건축법 시행령에 우리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다가구 3층짜리.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원래 3층수는 3층 이하고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리고 독립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것이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이것이 바로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은 세목별로 구분했을 때 첫 번째, 취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 이유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전체 주택 몇 개 하나로 보면
하나로 보면 취득했을 때 사치성 재산에 들어갈 수 있죠. 사치성 재산의 고급주택은 단독주택이 331제곱미터 100평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취득할 때 한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는 뭘로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으로 보고 뭘로? 공동주택으로 보고 고급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핵심이 무슨 주택,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할 때 고급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뭘로 본다?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가구 주택을 취득했는데 3층짜리 다가구 주택 취득했다고 해서 주택을 3개로 보고 과세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은 주택이 하나인데 무슨 주택? 고급주택을 판단할 때 고급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즉 공동주택으로 보고 3가구가 살고 있으면 따로따로 3개로 보고 각각 고급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 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재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요것도 왜 그러냐? 재산세는 자, 전체를 주택 하나로 보면 과세 표준이 합쳐서 하나의 과세 표준으로 되고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요.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누진세율로 가면 세 부담이 아주 크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벌로 본다. 주택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주택은 한 구의 주택으로 보겠다.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 3가구면 3개로 보고 세율 적용할 때 재산세 세율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다주택자냐? 아니에요. 주택은 하나로 보는데 다만 세율을 적용할 때만 이렇게 한 가구를 하나의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보겠다. 요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서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얘기하는 건 요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음,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구분등기가 됐다면 한시적으로 구분등기해 준 게 있는데 구분해서 등기가 됐을 때는 그때는 각각 주택으로 보는 거고 구분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전체를 주택 몇 개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매매하는 행위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양도를 했다는 얘기는 전체를 한꺼번에 다 양도를 했다면 전체 주택 몇 개 하나로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기 가구별로 하나의 매매 단위가 아니라 가구별로 분할해서 양도를 했다면 그때는 각각 주택으로 보는데 실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죠. 다가구 주택 가구별로 매매를 하더라도 취득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 분할해서 등기가 안 되잖아. 구분 등기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법률상 이론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다가구 주택도 가구별로 양도하면 각각 주택으로 보는 거고 다가구 주택을 일괄해서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한꺼번에 다 팔면 전체가 주택 몇 개 하나로 본다. 그죠? 예. 이번에는 겸용주택이에요. 일명 우리는 실무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이것은 자, 주택은 주택인데 주거와 영업용, 상업용 건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그런 주택이 상가주택, 겸용주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취득세에서 겸용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있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서 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느냐. 주택면적이 50% 이상이다. 얘기는 주택과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전체 면적 중에 주택면적이 같거나 뭐하면 크면 전부를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에서는 소득세이기 때문에 주택면적이 클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리할 건 아닌데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 다 뭘로 주택으로 본다. 다음 양도소득세가 혼동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무슨 주택, 겸용주택은 주택이냐 상가냐 요거 구분할 때 하고 고가주택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여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주택이라면 주택면적이 뭐하면 크면 전부 다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는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주택? 겸용주택의 고가주택이냐 아니냐 그걸 판단할 때 고가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주택면적이 커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고가주택을 판단할 때는 뭘로 본다고요? 주택 부분만 뭘로 본다?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면적이 커도 전부가 아니라 주택 부분만 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을 판단할 때 실거래 가격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냐 아니냐 요거 판단할 때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 고가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이냐 상가냐 그거 판단할 때는 주택면적이 뭐하면 크면 그 상가주택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거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겸용주택에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많이 물어보는 건 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나서 요 양도소득세 요거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주택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여부는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봐요. 그런데 고가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거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